여기에 있는 이거는 아까 베르니 선생님이 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00% 연이자 100%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일반화하는 그런 공식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복리이자 공식을 제대로 쓰면 원금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P 값이라고 할 때 원금에다가 이자율이 이건 100%였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횟수로 나눈 값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복리이자를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원금이 1이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고, 원금이 뭐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2,500만 원일 수도 있고, 원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건 이제 시간이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모든 복리이자를 우리가 복리이자를 통한 돈의 획득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 쪽 레이저 쪽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타겟이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지금부터 광자를 던집니다. 포톤을 하나하나 그 타겟에다가 던질 거예요. 던질 건데 그 타겟이 이 포톤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확률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100개의 포톤을 던졌을 때 그 타겟이 나는 20개만 받아들이고 80개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못 받아들이는 경우를 우리가 계산해 보자고요. 처음에 100개의 포톤을 확 던졌더니 20개 흡수되고 80개가 흡수가 안 돼요. 네. 아니 더 쉽게 얘기해서 20개 흡수되는 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흡수되는 율 20개가 흡수됐어요. 그러면 그걸 한 번 던지면 어떤 값이 나올 거고, 두 번 던지면 또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세 번 던지면 또 어떤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적은 양의 어떤 확률적 내용을 무한으로 반복해서 반복하는 행위를 했을 때 모든 관찰 가능한 것들은 자연상수 2를 포함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복리이자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업섭션 코에피션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직육면체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격하는 크로모포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녀석은 그냥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여기 두께, 거리가 x 정도 떨어져 있는 x 정도 폭을 갖고 있는 크로모포입니다. 다 x라고 생각을 할게요. x, y, z축 전부 다 그냥 x다. 이런 타겟에다가 어떤 레이저의 에너지 덴시티, 인텐시티를 주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어느 정도는 흡수 못한 채로 또 내보내는 양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간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포톤을 예를 들면 100개를 던져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개 흡수하고 80개는 내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이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유창하게 absorption coefficient, 흡광 계수, 흡수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계수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베르니 선생님께서 한 복리이자 방식을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원금에 반복된 어떤 이자율처럼 반복된 어떤 확률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확률을 갖고 있는 상황이 반복하게 되면 우리 복리이자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의 어떤 공식이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포톤이 들어갔는데 흡수율이 매번 일정해요. 이자율처럼. 20%야 흡수율은. 예. 흡수율 항상 20이고 내놓는 거 80이야. 그런 거를 가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어떤 크로모포에서
흡수의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리일 겁니다. 거리. 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들어온 포톤이 흡수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예. 이 두께가 예를 들면 1mm인 크로모포랑 1m인 크로모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통과하면서 1m 안에서 더 흡수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생각해 보면 크로모포의 흡수는, 포톤의 흡수는 아마도 이 거리와 관계가 있을 거고 거리에 비례할 가능성이 많을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를 채우고 있는 흡수하는 물질의 농도가 크면 흡수를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여기 굉장히 진한 먹물이 있고 아주 흐린 먹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농도가 달라요. 거리는 똑같은데. 그러면 농도가 높은 거에 잘 반응하는 레이저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거에 흡수가 잘 되는 레이저가 들어가는 경우에 농도가 높은 경우에 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농도하고도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즉 흡수 개수는 아마도 거리와 관계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농도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크로모포가 있는데 이 녀석을 무한히 작은 값으로 쪼개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스로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똑같이 잘라서 5등분했다고 칩시다. 5등분. 자, 빛은 요 첫 번째 여기를 통과하고 두 번째 통과하고 세 번째 통과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통과한 다음에 얼마가 나올지 이렇게 결정돼서 나올 건데 여기에 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해 볼게요.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가 일정할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 예전에 배우셨던 것 같은데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게 있죠. 원래 얘는 기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아보가드로의 상수는 어떤 특정 부피, 특정 온도, 특정 압력이 존재하는 어떤 그 기체에 그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늘 일정하게 유지된다. 6 곱하기 10의 23승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아보가드로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기체에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 전자가 이 크로모포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주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각각의 덩어리 5덩어리로 제가 쪼개 놨는데 이 각각의 5덩어리 전부 다 동일한 전자 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포톤이 들어가면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되죠. 전자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들이 에너지를 받고 못 받은 것만큼은 또 내놓게 되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겠죠. 그런데 얘가 한번 받을 때마다 20%만 흡수를 해요. 그죠? 여기 통과하는 동안에 20% 흡수해요. 여기 20% 흡수하고 여기 20%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 뭐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복리이자의 이자율을 20%로 정해놓고 계속 붙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5번 이자를 나눠 먹은 거죠. 예, 아까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1 곱하기 20%, 그죠? 그리고 그 값을 더한 것을 다시 곱하기 20, 다시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나가요. 결국은 이것에 관한 그 복리이자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뭐 예를 들면은 5번 곱했으니까 1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5번인가요? 셋, 넷,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한 값을 통해서 누적된 채로 복리이자가 생겼던 것처럼 통과해서 나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아까 공부해 본 걸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자연상수 2, 즉
익스포넨셜 커브 중에 이 값을 이용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 나온 에너지의 인텐시티는 처음에 준 인텐시티의 지수함수 E 값을 이용한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이런 지수를 갖고 있네요. 여기서 x는 거리고 이 뉴 안에는 분명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농도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농도. 네. 이 뉴 값을 우리가 absorption coefficient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해서 보면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건 거리고 요거는 농도를 포함한 어떤 absorption coefficient 값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는 아시는 것처럼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네거티브 지수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얘는 어떤 숫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100이 들어가서 80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떤 퍼센트 값으로 떨어질 거고 얘는 우리가 아는 오일러 값이고 오일러 상수 값이고 얘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흡수 계수고 얘는 거리예요. 뭔가 흡수 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 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흡수 계수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가 크로모포 쪽에서의 농도는 물론 그런 우리 화학적 농도를 표현할 수도 있죠. 원래 이 공식은 화학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화학 농도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전자의 밀도. 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자의 밀도라기보다는 전자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자의 에너지를 움직이게끔 하는 진동수 혹은 파장값.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하니까요. 어쨌든 진동수가 됐든 파장값이 이 농도에 관여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absorption coefficient에 들어가기 전 브레인스톰이었습니다.